안녕하십니까, 프로리플러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스크립트도 작성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앞으로의 한국의 미래를 말씀드리려면은 이렇습니다. 우선 일자리의 감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미국으로 이전 및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에 의해서 국내 생산직의 일자리 감소와 함께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업계의 FSD, 완전 자율주행의 도입으로 인해서 택시와 버스 같은 대중교통 운전에 종사하는 인구는 빠르게 그리고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국내의 일자리 감소는 점진적인 개인소득의 감소를 함께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GDP, GNP의 감소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은 2027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외국인 이민자의 대량 유입은 우리 아이들 1020 그리고 블루칼라의 3040마저도 외국인과 저임금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도록 몰아붙이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한 한국 경제 상황은 세수 감소로 인해서 사회 기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고용은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특히 현재 최악의 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은 줄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또 건설업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장기화가 진행될수록 자영업의 폐업률을 상승시킴과 동시에 이들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부실채권화가 되면서 내수경제와 금융시장의 건전성에 더욱더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채무탕감을 위한 국고 지출이 가속화되면서 줄어든 세수를 뛰어넘는 정부 재정의 소진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겠죠. 국고는 전에 없던 속도로 빠르게 소진이 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돈을 찍어내거나 부실채권에 잠식된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방법뿐입니다마는 이미 시작된 제2의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가 모든 제2금융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선별적 지원만이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말이죠. 더욱이 이러한 금융사태는 제2금융권의 PF 부실이 제1금융권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제1금융의 대출 조건의 강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봉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 또한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업의 파산은 공급량을 줄이게 됨으로 인해 수도권은 공급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더욱더 가속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국의 정치적 불안 요소는 더욱 상황을 극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중동에 대한 전력 강화를 핑계로 한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 미사일에 대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미군 철수의 가능성을 시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 또 정부의 합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앞서서 나열해드렸던 일련의 경제적 위기가 함께 동반된다면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에 응하고 싶어도 응할 수조차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튼 원치 않든 주한 미군 철수라는 카드에 한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고 실제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할 경우 실제 주한 미국 철수를 공식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최근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한국이 마약을 미국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미군 철수 사유를 강화하게 된다면 단숨에 한국의 경제에 가해지는 타격은 그리고 제재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환율은 급격하게 요동치게 될 것이고 코스피는 최악의 경우 2,000 아래로 하강하게 될 것입니다. 또 환율 방어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달러를 소진하면 모두가 우려하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IMF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한국 정부가 IMF까지 갈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기존에 고수해왔던 것과 같이 친중 노선을 지속 고수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판단을 내린다면 역시 미국은
더욱더 강력한 관세를 통해서 한국 경제를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의 본질은 트럼프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10에서 20%의 관세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게 하지 못하지만 50%의 관세는 즉각적으로 해외의 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면서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국내 기업 중 대미 무역으로 연명해 왔던 기업들이 빠르게 미국으로 옮겨가도록 만들고,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던 국내 무역업은 결국 중국으로의 수출길마저 막히면서 중소기업들의 파산은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모두 겹치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는 미군 철수 발표와 함께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국가 신용 등급 하향을 맞이하게 됨과 동시에 환율이 1,500원 선은 가뿐하게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환율 상승은 국내 에너지 공급 가액을 상승시키면서 국내 화물 운송 산업마저도 경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입 물류 시스템이 정착된 국내 화물 운송업은 화물 사업자들의 파산을 가속화시키면서 물류 운송 산업발 금융 부실이 안 그래도 겨우 숨을 쉬고 있던 한국 경제를 더욱더 파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미군 철수와 IMF의 이중 타격에 북한의 도발과 트럼프의 친 김정은 노선이 손을 잡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97년도 IMF 당시 환율인 2,000원 선까지 가뿐히 돌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친 듯한 환율 상승은 마지막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가계부채와 자영업 부채로 인한 제2의 신용카드 대란, 신용불량 사태마저 촉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국가도 국민도 모두 몰락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가 모두 헐값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97년도 IMF 기간 동안 벌어졌던 일과 같이 이것들은 모두 해외 자본들에게 또다시 매수를 당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미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자기 자본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모두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고, 남아있는 좀비 기업들만이 애를 쓰며 버텨보겠지만 결국 헐값에 사모펀드에게 팔려나가게 되고, 그마저도 중국 정부와의 경제 협력을 선택했던 한국 정부의 주도하에 중국 자본의 사모펀드들에게 매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2030년까지 한국이 몰락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는 헐값에 중국의 손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중국 공산당은 그 누구보다도 특수고대하고 있고, 이미 국내 기업 중 다수가 벌써 중국 기업의 투자에 겨우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서 곧 도래할 한국의 미래를 여러분께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현 시점 우리에게 남은 미래는 남조선 민주주의 중화공화국입니다.